안녕하세요. 절대개념 저자 임태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부터 3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단원 문제를 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어때요?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합니다. 기본형의 그래프를 가지고서요. 움직일 수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어디 부분이나 아니면 정역, 치역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일단 점을 놓고 풀자.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 풀면서 선생님 계속해서 말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지수함수 fx k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f의 3. 뭐 x에 3을 집어넣으면 20이 나온다는 거니까 우리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k 곱하기 2의 3-1이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k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네요. 그래서 20이니까 k는 얼마다? 5다. 이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fx를 써보면 자, k 값을 구했으니까 fx는 5 곱하기 2의 x-1이다. 자, 구하는 건 뭐다? f의 5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자, f의 5의 값은 5 곱하기 2에 자, 5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5-1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5 곱하기 얼마다 2에 4쓰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80이 나오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다음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해라. 그런데요, 지수의 모양으로 봤을 때 만약에 밑이 다 같다면 어때요? 밑이 만약에 다 같다면 지수가 큰 게 크겠죠. 그럼 밑을 맞힐 수 있나요? 2, 16, 16은 2의 4제곱, 0.25, 4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8은 2의 세제곱, 밑을 2로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맞춰보겠습니다. 자, 얘는 2의 2분의 1. 자, 얘는 세제곱근 16이니까 16이 2의 4제곱이니까 어때요? 2의 4제곱이니까 자, 2의 4제곱이니까 어때요? 2의 3분의 4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0.25는 4분의 1. 자, 얘가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요. 4분의 1. 4분의 1은 얼마다? 2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러면 2의 3분의 2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요? 5분의 3이다. 자, 일단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자, 지수함수에서요, 밑이 1보다 크면은요, 자, 얘를 2의 x로 본다면은 가장 작은 게 누굴까요? 가장 작은 게. 그렇죠. 2분의 1. 자,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의 2분의 1. 가장 큰 게 누구일까요? 그렇죠. 3분의 4. 이렇게.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 사이에 3분의 2와 5분의 3이 있겠죠? 그래서 5분의 3, 3분의 1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을 구해라.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2의 2분의 1이고요. 가장 큰 수는 2의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 하니까 얼마 나오죠? 자, 6분의 3에다가 여기 하니까 3하고 8. 그래서 6분의 11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항상 도형의 이동은 어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x축으로 3만큼 같다. 그럼 어때요? x 대신에 x-3을 대입하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같다. 그럼 어때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똑같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모든 함수는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도형의 이동일 때는 반대로 생각하자. 평행이동은.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옮겼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써볼게요. y는 원래 2의 x축으로 n만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x-m을 집어넣는다고요. 자, 그리고 더하기 1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자, y축으로 n만큼, y 대신에도 y-m을 집어넣읍시다.
반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y축을 n만큼. 그러면 이제 우리는 y는 이렇게 식을 쓴다면 2에 x-m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n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여기가 항상 뭐가 된다? 정근선이 된다. 기억하세요. 여기가 항상 뭐가 된다? 정근선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m은 얼마예요? 예, m은 4. 자, 그 다음에 5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이 됐어. 5 플러스 n이 자, 그러면 n은 얼마예요? n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얼마죠? 자, m의 제곱 더하기 52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52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함수가 나왔죠. 함수는요. 기본형이 뭐고 그 기본형이 어떻게 움직였냐.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아니면 대칭됐냐.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y축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함수가 나왔는데요. 얘의 기본형은 누구니? 얘의 기본형은 누구니? 자,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y는 2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래요. 2분의 1은 어때요? 2의 마이너스 1승이겠죠? 그래서 y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어때요? 1제곱이니까 2의 5 곱하니까 얼마야?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원래 증가함수는 평행이동에도 증가입니다. 원래 감소함수는 평행이도 감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안 그리고도 최대차수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기본형은 2의 x라는 애를 자 2의 x라는 애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죠. 여기가 1이면서 되셨나요? x축으로 1만큼 옮겼대요. 1을 옮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 얘는 그대로 증가야. 그러면 증가니까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소를 갖고 4였을 때 최대를 갖겠구나. 되셨나요? 그래서 x가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x가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a는 4네요. 되셨나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예요?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2의 3승, 2의 세제곱. 그래서 최대값을 m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요게 m. 그래서 8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가지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x가 b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2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래서 m의 값은 2의 마이너스 2승 즉 4분의 1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얼마냐? a하고 b하고 더하고 m하고 n하고 곱해라. 자, 그러면 a는 얼마예요? 4. 그 다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자, m하고 n하고 곱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8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얘는 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2에다가 6에서 1 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5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로그 함수가 나왔죠. 자, 얘는 누구예요? 얘는 누구예요? 얘는 누구냐면요. 얘는 얘입니다. 로그 3의 x가 로그 3? 미시 3이니까 증가 함수예요. 딱 떠올리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구나. x 대신에 x 플러스는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거니까 y축을 얼마만큼? 2만큼.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으실 게 뭐냐면 바로 봤을 때 이 진수가 0보다 크다. 즉
x 플러스 1분이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뭐가 된다는 사실. 그렇죠? 진수 조건이 항상 뭐가 된다? 예,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증가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는 값이 뭐가 된다? 정근선의 좌표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근선의 좌표가 된다. 그래서 정근선은 얼마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아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원래 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어요. 그런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올려갔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정근선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왜? 바로 식에서도 볼 수 있잖아. 마이너스. 되셨나요? 이게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 맞네. 자,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않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아시겠네요? 실수 전체. 치역은 어떤 x를 잡더라도 다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프는 2,3을 지난다. 지난다면 어때요?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대입을 해보시면 자, 2,3, 3을 집어넣고요. 로그의 로그 3의 3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되네요. 그래서 디귿도 마찬가지로 만족하니까 지난다. 자,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로그 함수는 미시 중요합니다. 미시의 1보다 크면 증가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는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는 뭐예요? 선생님이 가끔 학생이 여러분한테 자, 이 직선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물어보면요. 올라간다는 학생도 있지 내려간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올라간다고 얘기할 때는요. 앞으로 갔을 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뒤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나요? 뒷걸음쳐서 올라간 거 올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뭐를 보셔야냐면 자, 증가다 하려면 x가 커졌을 때 올라가면 증가입니다. 뒷걸음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내려간 직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감소한 그래프는 어때요? 자, x가 앞걸음으로 갔을 때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얘 증가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뭘 해본다? 자, 앞으로 갔더니 말이지 올라가네.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다. x가 증가했더니 y도 증가한다. 그래서 얘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정근선은 y축이다. 정근선 y축이 아니라 얼마겠죠?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도 틀리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답이겠습니다. 6번. 자, 6번 보니까 로그는 미시 중요한데 물론 이제 함수인데요. 로그 3의 x분의 1, 로그 3의 x, 로그 x의 3? 밑을 3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을 것도 한데 근데 일단 범위는요. 1부터 3까지랍니다. 그러면 모양을 한번 A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자, A 너는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야. 자, 여러분 어때요? x가 3이었을 때 1인데요. 3보다 작대요. 그렇죠? x가 1이었을 때 0인데요. 0보다 크대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범위는요. 0보다는 작고요.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3이었을 때 마이너스인데 3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로그 3의 x 말 그대로 1일 때가 0이에요. 근데 1은 아니에요. 1보다 크대요. 1일 때가 0인데 그러면 너는 0보다는 크겠구나. 그 다음에 3이었을 때가 1인데 1보다는 작겠구나. 지금 선생님 뭘 보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 범위 요거 보고 있죠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C. 자, C를 보시게 되면 자, 로그 3의 x의 3이라고요. 우리는 3이면 좋은데 어떻게 바꾸나요? 그렇죠. 얘는 로그 3의 x분의 1.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단어 지수 로그 단어는요.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3단어는요.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프를 잘 그리라는 것은 이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점을 놓고 푸는 거 기억을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진수 조건, 밑 조건 이런 것도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얘가 0과 1 사이래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뭐 2분의 1 넣어볼까요? 2분의 1 넣으면 2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 3의 x분의 1은요. 항상 1보다 크게 돼요. 자, 누가 가장 크나요? C. 그 다음에 B. A는 음수죠. A.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소를 비교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번. 드디어 이동이 나왔네요. 자, 다음 함수 중 로그 5의 x. 로그 5의 x가 나왔을 때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얘하고 역함수가 말이지.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5의 x 제곱. 얘가 역함수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는데 일단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x축을 얼마, y축을 얼마 이런 걸 말하고요. 자, 대칭이동.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의 대칭,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원점? 예, 그래 대칭.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걸 가지고서 겹쳐질 수 있냐? 자, 그러면 기억 겹쳐질 수 있냐? 한번 봐볼까요? 자, 기억은요. 일단 얘를 계속 움직여봐서 얘를 만들던가, 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요. 얘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y는 로그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3x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의 5의 3x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자, 쌤이 요거 가로를 꼭 하셔야죠. 그래서 로그의 3x 진수의 곱셈은 어떻게 된다? 로그의 5의 3 더하기 로그의 5의 x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y는 자 마이너스 로그 5의 x 마이너스 로그 5의 3 이렇게 되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소리는 무슨 대칭했어요? 어떨 때가 그렇게 생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로그 A 2의 4, 2의 x입니다. x축 대칭을 해보세요. x축 대칭.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y의 부호만 바뀐다. 그래서 로그 2의 x가 되죠. 자, y는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로그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x축 대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는 x축 대칭을 한번 한 겁니다. 얘가 없다면은. 됐나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로그 5의 x에서 얘를 붙였다는 소리에 x축 대칭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로그 5의 x만큼 마이너스 로그 x만큼 물렀다는 y축으로 이동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겹쳐지겠구나. 그래서 기억은 이동이 가능하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올레 함수 여기에 마이너스가 무슨 대칭? x축 대칭이 됐고, 자 여기에 붙은 건 뭐다? y축으로 이동. 그래서 로그 5의 x만큼 로그 5의 x가 아닌데 이거 3인데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여기 3인데 여기 3이니까.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쓴 거니까 요거만큼 그대로 이동했다. 로그 5의 3은 어떤 숫자겠죠? 1보다 더 작은 수. 5의 5가 1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올레의식을 여러분 바꿔드릴게요. 그게 여러분한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올레의식을 바꿔볼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봅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면요. x와 y 바뀌겠죠. 그래서 x는 로그의 5의 y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수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y는 5의 x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얘가 어떻게 이동되냐면요. 일단 y는 x에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얘가 되나요? 그렇죠. 3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y축으로 3만큼 그래서 y축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어요.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그래서 y는 자 옆에다 쓸게요. y는 요렇게.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를 지금 원래 주어진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더니
얘가 나왔네요. 그러면 얘를 얘로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옮길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을 보니까 디귿은 y는 로그의 5의 x.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이니까 3만 내려올까요? 3 로그 5의 x.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못 바꿉니다. 왜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봐보세요. 자, 이거의 값이 가질 때마다 곱하기 3. 가질 때마다 곱하기 3.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다가 원래 갖는 값에다 3씩 계속 곱해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요. y축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 그래서 얘는 확대를 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대. 그래서 확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갖고는 절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안 된다. 그러면 답은 기억하고 니은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도록 할게요. 8번.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부분은 점을 놓고 푼다. 어떻게 푼다? 점을 놓고 푼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을 놓고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을 놓고 풀기 전에 우리가 보이는 게 있네요. 뭐가 보이나요? 이렇게 가게 되면 말이죠. 여기가 얼마다? 그렇죠. 항상 로그 함수의 기본의 기본은 뭐다? 1,0을 지난다. 그렇겠죠. 1,0을 지난다. 왜? 로그 2의 1이 0이니까. 그래서 A의 값을 얻었네요. 1이라고. 자, A 값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속해서 적용을 해보면 B의 값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넣으니까 여기다 2를 넣으니까 어때요? B는요. B도 바로 얻을 수 있네요. B는 3의 1,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네? C는요. 여기에 대입을 했더니 C를 대입했더니 즉 뭐야? 로그 2의 C x의 값 c를 넣었더니 누가 나왔다? b가 나왔다. b가 얼마였어요? 3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3이었다. 됐나요? 그러면 c는 우리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나요? c는 자,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2의 세제곱 얼마예요? 8. 이렇게 되셨나요? 자, c가 8이었대요. c가 8. c가 8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타고 가면 이게 바로 d네요. d는 어때요? d는 얼마였다? 로그 3의 로그가 아니라 3의 8. 그래서 3의 8제곱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게 B하고 D를 곱해봐. 자, B하고 D를 곱해봐. 이렇게 했으니까 BD의 값은 얼마이나요? 3 곱하기 3의 8제곱. 그래서 3의 9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지수 방정식입니다. 보통의 지수 방정식은요. 두 개를 주어지고서 같니? 안 같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자, A의 fx하고 말이지 A의 gx가 있어. 그럼 이 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풀죠? 그렇죠. fx하고 gx가 같다. 물론 A는 1이 아니고 A는 0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풉니다. 근데 얘는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거든요.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해요? 3개짜리. 그렇죠. 치환할 수 있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딱 2가지입니다. 이게 2개짜리냐? 2개짜리가 아니냐? 그럼 2개짜리가 아니면 자, 25분의 1. 5분의 1의 제곱인데. 맞나요? 5분의 1의 제곱인데. 자, 5분의 1. 그럼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선생님 한번 고쳐 볼게요. 자, 25분의 1은요. 5분의 1의 제곱에 x-1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6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5분의 1의 x.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요. 요거 바꿀 수 있죠. 2x 마이너스 자, 얘를 살짝 선생님 계산만 하고 다시 쓸게요. 자, 5분의 1에 2x 곱하기 5분의 1에 마이너스 2 되셨나요? 자, 이거 얼마예요? 25죠. 그 다음 얘는 5분의 1의 x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바로 쓸게요. 그래서 25 5분의 1 자,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여기 등호 필요 없겠네. 자, 마이너스 126의 5분의 1의 x 더하기 5는 0이다. 자, 어떻게 하고 싶나요?
우리 5분의 1로 맞췄으니까 치환해야겠죠? 그래서 5분의 1x의 x를 5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수는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를 치환하면은요,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아시겠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수를 치환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다. 그렇지만 로그는 치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로그는 치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수는 치환할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치환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t로 치환했으면 t가 0보다 크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말해서 25t의 제곱 120t 플러스 5는 0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요거의 근 x 대신에 알파, x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는다는 겠죠. 요게 근이니까. 여기서의 두 근은 누구니? 자, t라는 것은 5분의 1의 x였으니까 여기서의 두 근은 누구예요? 그렇죠. 5분의 1의 알파, 5분의 1의 베타. 얘네 둘이가 두 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얘네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여기에서 x 대신에 집어넣었다면 내가 5분의 1의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근은 말이지 5분의 1x였는데 근이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5분의 1의 알파, 5분의 1의 베타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나요? 자, 우리한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이 식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수일 때는요, 미시 같으면 곱하면 지수가 더해지죠. 그래서 얘네 둘이 두 근의 곱을 해볼까요?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 5분의 1의 알파 곱하기 5분의 1의 근과 계수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나요? 25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을 보니까 자, 5분의 1에 약분하니까 5분의 1에 1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선생님 9번에서 지수는 어땠어요? 치환했을 때 뭐가 중요하다? 0보다 크다. 꼭 기억하시고요. 로그에서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밑조건, 진수 조건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밑조건, 진수 조건을 습관적으로 방정식을 내가 풀던 말던 간에 무조건 챙기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밑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x의 제곱 플러스 1이 밑이에요. 그래서 밑은 어떠나요? 절대 1이 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은요, 밑은요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밑은요 x 더하기 3은요 자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은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밑 조건을 선생님 쫙 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x 더하기 2분의 1만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밑 조건, 진수 조건 문제를 풀기 전에 꼭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제곱이 1이 아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x가 얼마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야겠죠? 자, 얘는 항상 x가 뭐가 오든 간에 어떻게 되나요? 0이 1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제곱하면 뭐 음수는 절대 안 될 거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얘는 모든 실수.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되고요. 자, 얘는 x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해보니까요. 자, 볼까요? 자, x는 0이 아니래요. 자, 얘부터 합시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그런데 마이너스 2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0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입니다. 요게 바로 지수 조건이에요. 밑 조건이에요. 밑 조건. 자, 그 다음에 진수는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얻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얻어지는 건 뭐냐면, 자, 얘를 종합해서 어떻게 된다? 얘를 종합해서 우리는 뭐를 얻어낼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답니다. 어떤 걸 얻어내요? 자, 통체적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0보다 작고요. 또는 x가 0보다 크다. 이걸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이제 방정식 풀 거예요. 이렇게 밑조건, 진수조건, 밑조건, 진수조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풀 거니까 자, 가만히 봤더니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어떨 때 같아지나요? 진수가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똑같으니까 밑만 같으면 되겠네요. 밑이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 x의 제곱 더하기 2하고요. x 더하기 3하고 같은 경우를 풀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x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2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에 들어가야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요. 이 범위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기예요? 그렇죠. 2만 기입니다. x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 로그 뭐의 1도 다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수가 1이 된다면 x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면 밑이 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로그 3의 1도 0, 로그 5의 1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x의 값을 구하시면 얼마 되나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 이 범위에 들어오나요? 네, 들어오죠. 그래서 얘도 답입니다. 자, 그럼 모든 근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2분의 5다. 이렇게 우리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잠시 쉬었다가 스텝 2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